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2년 6월 10일이네요. 재밌는 일들이 좀 관측이 됐죠. 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상관이 아주 많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용에 들어가서 세계일보 6월 8일 날 보도자료죠. 문 정부의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행을 하기로 했다. 6월 8일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6월 9일에 이건 제가 연합뉴스 다른 데도 났겠죠. 박진 현 외교부 장관이죠.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12일에서 15일에 방미를 해서 블링컨 미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기로 돼 있다라고 그 다음 날 이어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이 두 개가 상관이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훈 좀 전에 이제 그 기사들의 내용 중에서 제가 발췌한 것이에요. 그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저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전면에 대두시키지 않습니다. 어딘가 묻어두지만 꼭 한마디씩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 기사가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 기사를 쓴 박영준 특파원이라고 되어 있죠. 워싱턴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의 시각을 한국으로 보내서 기사화 시킨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죠. 워싱턴 정가에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게 이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 전 실장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문 전 대통령과 동석한 모습이 잡혔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즉 문재인과 바이든이 통화한 내용에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일보는. 자, 그 다음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을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사 중에 보면은 블링컨 장관 이외에도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대변인은 외교부 대변인이겠죠. 박진 장관은 그 외에도 미국 조야 각계와의 접촉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는 굳이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어떤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느냐면 빨간색 칠한 저 부분인데 추진 중이다. 단지 블링컨 장관을 만나는 것 외에 행정부 주요 인사와 만나는 것, 그리고 조야 각계, 이거는 당을 떠나서 현재는 민주당,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공화당계도 만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예. 그리고 여론전을 좀 해야겠다라는 게 비춰져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기사를 보면서 두 기사가 상관관계가 있구나. 어떻게 보자면은 순서도 상관이 있구나. 서훈 건이 박진 건을 촉발시켰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진 중이죠. 예. 오래전에 기획된 출장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지금 파란색 줄 그은 부분이 박진 장관의 출장의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지난 5월 21일 바이든이 방한 중에 문재인과 통화했던 장면입니다. 예. 여기 배석한 사람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좀 전 기사에서 이야기했죠. 여기 앞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옆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그 외에 최종권 전 외교부 1차관도 여기에 배석을 했다고 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참 궁금하지만 알려진 바는 없죠. 그렇지만 그 이후 5월 21일 이후 바이든이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이 관측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서훈이 대북 전문가임을. 예. 몇십 년 동안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 북한과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했고요, 그렇게. 자, 그 사람을 지금 미국으로 보냈다. 문재인이 바이든을 만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그게 뭔가 이유가 있다. 저는 절대 저 사람이 무슨 학교에 뭐 연수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 외에 이제 바이든과
문재인의 회동 이후에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다뤘던 내용이죠. 예.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BTS가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언급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만남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가적인 것이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때 BTS가 갔다 오고 백악관 이벤트만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에 오늘자 지금 조회수입니다. 5일 전에 올렸는데 245만 회로 백악관 동영상 1위가 됐어요. 이게 백악관이 바이든이 BTS를 활용하는 측면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기 보시면은 BTS 페이지에 BTS 동영상의 대문 사진을 보면은 미국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예외적이죠. 그 외에 다른 걸 보면 미국 정부 인사나 대통령이 꼭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등입니다. 단 5일 만에. 그 다음 순서는 169만 회예요. 1년 전에 찍은 거. 이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전 이걸 보면서 바이든이 노리는 바, 바이든이 종전선언을 북미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 BTS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가 있겠다. 왜냐하면 북미 종전선언을 이루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이든의 정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있어요. 거기서 패하면 바이든은 2년 만에 재선은 고사하고 2년 만에 레임덕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트럼프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남한 정권은 바뀌었지만 바이든은 지금 북미 종전선언을 향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월 8일이니까 이번 여름 중에 뭐 일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새로 들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을 계속 자극한다 했을 때 그거는 바이든의 지금 이해관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간 것이죠. 현재 정부한테.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BTS가 오늘 내일 공개할 신곡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BTS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BTS의 진이 금년 중에 아마 군대를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신곡이 진과 같이 하는 마지막 신곡이 될 가능성도 크고 멤버가 하나 빠져나간다는 것은 BTS라는 그룹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나쁜 쪽으로 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걸 앞두고 BTS가 힘을 모아서 미국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준비한 곡이에요. 예.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Yet to Come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굳이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와야만 할 것인데 아직 안 온 것.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고대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BTS의 백악관 방문, 바이든과의 조율, 그것이 문재인과의 통화의 결과의 연장선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물론 아닐 수 있지요. 그거는 시간이 검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BTS는 문재인 정부 때는 다양한 역할을 했지요. 정부의 편에 서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미래문화특별대사로서 외교 여권을 부여하고 BTS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난번 윤석열 취임식에 안 갔죠. 예,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BTS한테. 그렇지만 안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BTS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멤버가 7명의 멤버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이 시점에서 뭔가의 일을 하겠다.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돌려줄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BTS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을 만나서도 했지요, 그 이야기를. 예. 문재인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TV에도 잡혔습니다. 많이 받았다. 이건 돌려줄 때가 됐다. 어떤 식으로 돌려주느냐. 예.
노래 제목이 암시한다고 보고 그들의 최근 행보가 이걸 가르쳐 준다고 보고 요번에 서훈 전 안보실장이 미국을 간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현 외교부 장관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 이것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BTS의 신곡 오늘 내일 발표될 거 Yet to Come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무 위키를 찾아봤는데 그게 나온 설명이에요. 여기 보면은 6월 10일에 발매된다. 이게 뭐 Yet to Come, The Most Beautiful Moment는 미디엄 템포의 얼터너티브 힙합 장르다. 예.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는 7명의 멤버라는 부분이 지금 깨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조금 더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앞날을 기약하는 노래이다. 제가 아까 나름 영어 제목을 보고 해석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화한 분위기의 멜로디에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이 사람들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는 예술가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과거에도 보면 피땀, 눈물 그리고 봄날 같은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드러낸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또 어떤 한반도에 닥칠 미래를 희망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본인들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자, 바이든의 생각을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지금 전체 상황은 바이든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미국과 바이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거기에 한국에서는 극명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두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현재의 정부, 바로 이전의 정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은 낮은 지지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오고 여기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거구화 되는 그런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가 재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내리막길이 훨씬 더 빨라지고 그것은 위험한 일이겠죠. 지금 다른 문제도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도 이미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충 끊어야 될 시점이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분위기도 반전시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는 다르죠.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안정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유럽의 성장을 위한 미래의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중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활용해서 미국의 가장 큰 적인 중국을 조금 더 고립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점이죠. 자,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을 거예요. 바이든도 그렇고 유럽의 지도자들, 푸틴도. 단지 그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전환점. 그런 면에서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이벤트는 상당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아주 큰 관심을. 그래서 BTS가 거기에 관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해외 일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낮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일 관심이 많은 나라는 영국, 일본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본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습니다. 그런 전쟁들은 아주 많았거든요. 미국이 촉발한 전쟁도 유사한 전쟁도 많이 있었고 지금부터 발을 더 오래 담그면 미국에 불리한 일이 생길 수가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핵심적인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종전선으로 복귀하는 것, 그 카드가 아닌가. 여기서 이제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타이밍이 안 맞게 된 겁니다. 한반도에 있어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그 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조율을 해왔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안을 조율해왔던 그 정권을 잃은 것이죠. 그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정권이 다시 올라선 것이죠. 그리고 새로 올라선 정권은 어떤 우리나라의 약간의 우경화, 일본화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주요 지지 세력도 고령층이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북을 자극하는 그런 멘트들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 입장,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거북스러운 일이에요. 예. 북한의 ICBM은 미국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의 핵폭탄에 북한의 핵폭탄의 1차적인 목표도 미국인데 남한이 불장난을 하면은 미국이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큰 우려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했다고 봅니다. 문재인을 찾아가서 만나겠다는 강수도 던진 거죠, 상대방에게. 자,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 예. 그래서 문재인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저는 바이든이 이미 계획을 짰을 때 문재인을 만나러 가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문재인이 그걸 만류했다고 봐요. 한국 정치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현실적인 안을 줬다고 봅니다. BTS가 백악관을 가고 서훈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되게 세심한 배려입니다.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바이든이 생각할 수 있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의 충격적인 양산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재인 측의 의견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미국에 제안하지 않았느냐. 바이든이 그걸 수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BTS의 방문권에 이어서 서훈권이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일 간격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과의 통화 5월 21일, 그 10일 이후인 6월 1일 BTS 방문, 그 한 10일 이후인 어제 오늘 서훈 미국, 엄청나게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8일이라는 선거기간을 생각했을 때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면 서둘러야 할 때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토당토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여러 가능성 중에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시간이 답을 해주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BTS가 백악관을 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 새 정부의 외교 담당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훈의 미국행이 발표되자 감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박진이 미국으로 출장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겠죠. 즉 미국의 매파, 즉 트럼프가 예전에 북미 종전선언에 그냥 한 발짝까지 다가섰을 때 그걸 끝에 만류했던 그 세력들, 주로 공화당과 관련 있는 세력들이겠죠. 그 세력들과의 접촉. 예. 어차피 토니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의견을 쫓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씨알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야의 세력들을 만나겠다, 추진 중이다, 급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나는 목적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자 급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훈의 미국행이 박진의 미국 출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 마지막까지 가장 큰 갈등 요소, 가장 큰 불편함,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겠네. 가장 큰 어려움, 정권의 존립을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안이 지금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